콧수염, 모파상. 1883년 7월 30일 월요일 서울성. 나의 사랑하는 리씨, 새로운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살롱에서 시간을 보내요. 요새는 날씨가 고약해서 거의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연극을 하고 있지요. 리씨, 요즘 살롱 연극들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든 것이 억지이고 쌍스럽고 아둔해요. 농담들도 마치 대포알처럼 모든 것을 깨부수고요. 재치도 없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기분 좋게 해주는 점도 없고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답니다. 그 작가들은 정말이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우리의 관례, 관습, 예의 범죄를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들은 세련되어 보이려고 군인들을 즐겁게 해줄 만한 말장난을 하지요. 유쾌하게 보이려고 바깥의 큰 길 꼭대기에서 소위 예술가들이 드나드는 선술집, 설명이 있습니다. 50년 전부터 사람들이 대학생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한 그 선술집에서 주어들은 농담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해요. 결국 우리는 연극을 해요. 마치 우리가 여자 2명인 것처럼요. 내 남편은 시녀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기 위해 면도를 했어요. 면도를 한 뒤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당신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리씨, 나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니까요. 낮에도 밤에도요. 그가 즉시 콧수염을 기르지 않았다면 나는 부정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면도한 그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콧수염 없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죠. 나는 턱수염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턱수염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죠. 하지만 콧수염은 남자다운 외모에는 필수적이랍니다. 당신은 입술 위에 있는 그 조그만 털이 부부 관계에 얼마나 유용한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감히 글로 쓰지 못하는 수많은 성찰이 그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일어났답니다. 좋아요. 그 성찰들을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할게요. 아주 작은 소리로. 하지만 어떤 상황들은 표현할 단어를 찾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어떤 단어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힘들고 종이 위에 썼을 때 너무나 흉측해 보여서 차마 글로 쓸 수가 없답니다. 게다가 그 주제가 너무나 어렵고 미묘하고 노골적이어서 염려 없이 그것에 접근하려면 끝없는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낭패일 거예요. 그러나 리씨, 이 편지의 행간을 읽도록 조금만 노력해 보세요. 그래요. 남편이 면도를 했을 때 나는 우선 엉터리 배우에게도 설교자에게도 내가 결코 유혹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가 세상 사람들 중 가장 유혹적인 디동 신부님이라 해도요. 이 디동 신부는 성 도미니카회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상류사의 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디동 신부님이라 해도요. 그 뒤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사람, 즉 내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땐 상황이 더 나빠졌답니다. 친애하는 리씨, 절대 콧수염 없는 남자가 키스하도록 몸을 맡기지 마세요. 콧수염 없는 남자의 키스는 풍미가 없어요. 전혀 없답니다. 거기에는 매력이, 부드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음탕함도 없어요. 그래요. 진짜 키스의 그 음탕함 말이에요. 콧수염은 그것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죠. 누가 당신의 입술에 마른 혹은 젖은 양피지를 갖다 댄다고 상상해 보세요. 면도한 남자의 입맞춤이 바로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 입맞춤은 단언컨대 애를 쓸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콧수염의 매력은 어디서 오는지 당신이 나에게 말해줄래요? 그건 내가 안다고요? 그래요. 그건 우선 감미로운 방식으로 얼굴을 간지리죠. 입술이 닿기 전에 먼저 그것이 느껴지고 매혹적인 전율이 몸 전체를 발끝까지 관통한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쓰다듬고 전율하게 되고 피부를 소스라치게 하고 신경에 감미로운 떨림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몹시 추울 때처럼 작은 소리로 하는 감탄사를 내뱉게 돼요. 그리고 목 위에도요. 당신은 목에 콧수염이 닿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건 사람을 도취시키고 마비시키고 손가락 끝으로 슬쩍슬쩍 어루만지듯 자극을 준답니다. 여자들은 몸을 꼬고 어깨를 흔들어요. 고개를 젖히기도 하죠. 도망치고 싶은 동시에 머물고 싶어 한답니다. 그것은 감미로운 동시에 자극적이에요. 아무튼 얼마나 근사한지. 그리고 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무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키스할 만한 수많은 구석들을 혼자서는 거의 생각해내지 못할 조그만 구석들을 완벽하게 찾아낸답니다.
하지만 콧수염이 없는 키스는 그 풍미가 많이 줄어들어요. 무례해지는 것은 자취하고라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내가 찾아낸 이유는 바로 이거랍니다. 콧수염 없는 입술은 옷을 입지 않은 몸과 같아요. 그런데 옷은 항상 필요하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옷은 꼭 필요해요. 창조주는,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창조주는 이렇듯 사랑이 숨어 있을 법한 우리 육체의 구석들을 공들여 감춰 두었답니다. 면도한 입은 나에게는 우리가 물을 마시러 가는 샘 주변의 황폐한 숲처럼 보여요. 그러고 보니 어느 정치인이 말한 문장 하나가 떠오르네요. 그 문장은 석 달 전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지요. 내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신문을 보다가 당시 우리의 농업부 장관이었던 멜린 씨의 덕도 이상한 연설문을 읽어주었어요. 지금은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멜린이라는 이름에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그 연설문 속의 한 문장에 강한 인상을 받았지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장은 보헤미안의 삶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답니다. 나는 보헤미안의 삶이란 바람기 있고 경박한 젊은 여공의 싸구려 옷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상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멜린 씨는 아미행 주민들을 향해 내가 지금까지 그 의미를 놓고 의아해하는 이런 선언을 했어요. 농업 없이는 애국심도 없습니다. 아, 이 말의 의미를 방금 전에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젠 당신에게 콧수염 없이는 사랑도 없다고 말할게요. 글로 읽으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겠지만요. 안 그래요? 콧수염 없이는 사랑도 없어요. 농업 없이는 애국심도 없습니다. 멜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말이 옳았어요. 이제 나는 그 장관의 말을 이해해요. 다른 관점에서 봐도 콧수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남자의 외모를 결정하거든요. 그것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난폭하고 무섭고 방탕하고 대담한 분위기를 부여한답니다. 자기 털, 추잡한 단어네요. 자기 털을 양쪽 뺨에 지니고 다니는, 즉 턱수염을 기른 남자는 얼굴에 섬시함이 보이지 않고 이목구비도 숨겨져 있어요. 위 턱과 아래 턱의 형태도 보이지 않죠. 반면 콧수염을 기른 남자는 깔끔하고 섬시한 느낌을 준답니다. 게다가 콧수염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답니다. 콧수염은 때때로 뒤집히고 곱슬거리고 애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뾰족하고 바늘처럼 날카롭고 위협적이죠. 그것은 술을, 말과 전투를 좋아한답니다. 또 때로는 커다랗고 늘어지고 무시무시해요. 커다란 콧수염은 되게 훌륭한 성격을, 연약함을 감싸주는 선의를, 수줍은 비슷한 상냥함을 감추고 있답니다. 내가 콧수염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프랑스적이기 때문이에요. 콧수염은 갈리아족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우리 국민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콧수염을 기른 남자는 허풍 떨고 친절하고 용감하답니다. 상냥하게 포도주에 젖어들고 우아하게 웃을 줄 알지요. 반면 턱수염을 기른 아래턱이 넓은 남자는 무엇이든 갑갑해요. 아, 내가 무척이나 많이 울었던, 그리고 남자들의 콧수염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화가 한 가지 떠오르네요. 지금 그걸 깨달았어요. 전쟁 중이었고 아빠 집이었어요. 그때 나는 어린 소녀였죠. 어느 날 성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답니다. 아침부터 대포와 일제 사격 소리가 들려왔고 저녁이 되자 독일군 대령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묵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그 사람은 떠났죠. 우리는 들판에 시체들이 많다는 것을 신부님께 알리러 갔답니다. 그분은 그 시체들을 거두어 함께 매장하려고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시체들을 계속 운반해와 넓은 전나무 가로수길 양쪽에 쭉 눕혀놓았죠. 시간이 흘러 그 시체들이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구덩이가 파이기를 기다리며 시체들 위에 흙을 퍼서 던졌어요. 그렇게 하니 시체들의 머리만 보였죠. 눈을 감고 있는 그 머리들이 누르스름한 땅속에서 솟아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끔찍한 얼굴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자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나는 그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파악하려고 애쓰며 그것들을 하나씩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제복은 흙에 파묻혀 감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리시, 나는 콧수염으로 그 사람들 속에서 프랑스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몇몇 사람들은 전투 당일에도 면도를 했더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애교 있어 보이기를 원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의 턱수염이 조금 자라나 있었어요. 죽은 뒤에도 수염이 조금 자란다는 건 당신도 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마치 일주일 동안
턱수염을 기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프랑스 병사들은 모두 프랑스식 콧수염을 기르고 있더군요. 뚜렷하고 자랑스러운 콧수염.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답니다. 나를 내 친구인 턱수염과 혼돈하지 마세요. 작긴 하지만 내가 형이랍니다. 나는 울었어요. 나는 그 가여운 시신들을 그런 방법으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어요.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내가 잘못했네요. 마음이 슬퍼져서 더 이상 수다를 떨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안녕. 친애하는 리시. 내 마음을 다해 당신에게 입맞춤을 보낼게요. 콧수염 만세. 잠.